엄마, 그동안 번 돈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떤데 돈 타령이니? 수술은 무슨? 엄마 재산 다 정리하고 요양원이나 가시면 되잖아. 뭐? 감히 내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니? 너는 빠져. 내가 장남이니까 엄마 재산의 절반 이상은 내 거야. 웃기지 마. 형이 엄마한테 해준 게 뭔데? 재산은 다 내 거야. 너희 둘 다 닥쳐라. 니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너희들이 그동안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실 거예요? 당신 향수 냄새가 나는데 회사에서 그런 향수를 뿌리나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하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던 저희 일상이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양복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저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자기를 구워내는 가마처럼 저희 속도 뜨겁게 타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어제 당신 남편이 젊은 여자랑 강남에서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냥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잡고 가는 것 같던데. 가게 단골 손님의 말씀에 제 손에서 막 완성된 도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처럼 저희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지만 두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확신하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핸드폰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짐을 챙겨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방의 가마에서 구워지는 도자기처럼 저의 가슴도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겉으로는 단단한 척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지훈아, 민수야.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빠가 보고 싶어.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저희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찰흙을 주무르며 흘리는 눈물은 아무도 모르게 흘려보냈습니다. 공방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빚어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지만 두 아들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도자기처럼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단해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두렵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훈아, 이번에 학원비 내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민수야, 새 운동화는 다음 달에 사주면 안 될까?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식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매달 빠듯한 살림살이에 허리가 휘어갔지만 아이들의 생활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자기 주문이 줄어들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씩씩한 척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자기를 만들며 내일의 희망을 그려보았습니다.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방의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두 아이의 미래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늘어갈수록 책임감도 커져갔습니다. 도자기를 구워내는 가마 앞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민수야, 엄마가 꼭 잘 될 거야. 도자기를 만드는 손길에 더욱 정성을 담아냈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현실은 늘 빠듯했습니다. 이번 달은 꼭 저금해서 아이들 식비라도 늘려줘야지.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내일의 희망을 그려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절약하고 아끼는 생활이 이어졌지만 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도자기 구워야 하나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하기 힘드시죠? 이번에는 꼭 납품일 맞추셔야 해요. 공방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작은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손끝은 더욱 거칠어져 갔습니다. 찰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을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마 앞을 지키며 도자기가 구워지길 기다렸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번 주문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주세요. 도자기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가격이 좀 있어도 이런 작품이라면 사고 싶어요. 물레를 돌리는 동안에는 온전히 도자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었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저희 삶이 되어갔습니다. 흙을 다듬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마에서 구워지는 도자기처럼 저희 삶도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 도자기들이 지훈이와 민수의 미래예요. 작품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에요. 도자기를 만들 때만큼은 행복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공방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저의 숨소리와 물레 도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단했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이 나왔네요. 도자기를 빚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방이지만 이곳에서 저희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색깔을 가진 도자기들이 하나둘 탄생했습니다. 매일 밤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도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당장 119 불러주세요.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여기 도자기 공방인데 사람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있긴 한데 호흡이 너무 불규칙해요. 새벽까지 도자기를 구우며 무리했던 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증의 물레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출근한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도자기 납품을 못하게 될까봐 더 걱정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네요. 당분간 무리한 작업은 절대 안 됩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동안에도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흐르는 동안 공방에 남겨진 도자기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하필 중요한 납품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요.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아이들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과로가 원인이라며 당분간 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민수야, 미안해. 태어나면 바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두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가슴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도 지켜가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시련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퇴원하시면 바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공방문은 당분간 닫아두셔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어요.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멈춰버린 공방이었습니다. 매일 들어오던 주문 전화가 끊기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치료비로 모아둔 비상금까지 써버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굽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초조해져 갔습니다. 지훈아, 민수야, 이번 달은 용돈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공방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위해 이 시련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정말 급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생활비도 못 낼 지경이에요. 다른 이웃분들께도 연락드렸는데 모두들 어렵다고 하시네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병원비와 공방 운영 중단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자신들도 어렵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너무 무리하면서 살더니 이럴 줄 알았어. 남편 없이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했잖아. 우리도 지금 빠듯해서.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자존심은 조금씩 상처받았습니다. 이웃들의 싸늘한 반응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연락한 옆집 영숙 씨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지금 보태드릴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꼭 이겨내세요. 영숙 씨가 보내준 작은 금액이 그 어떤 거금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준 도움의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직은 저를 걱정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숙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꼭 갚을게요, 영숙 씨.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숙 씨의 도움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도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숙 씨의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으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방 부지를 매각하시겠다고요. 이 땅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이 결정이 맞으신가요? 밤새 고민하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부지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땅은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자 20년간 일궈온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꿈을 키워왔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입 의향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시세가 좋지는 않네요. 계약금은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대요. 매각을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 공방 문을 열었던 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태주실 수 있나요? 사업 계획은 다 세워놨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 실패할 리가 없어요. 처음에만 좀 도와주시면 금방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첫째 지훈이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방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훈이의 창업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돈으로 꼭 성공할게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제 사업 계획서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지훈이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 조사 미흡으로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지훈이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엄마, 사채를 써버렸어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돼요.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죠? 지훈이의 고백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업 실패도 속상한데 사채까지 썼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스타트업은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남은 공방 매각 대금으로는 사채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지훈이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창업 실패의 상처로 아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점점 거세져만 갔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첫 사업의 실패로 아들의 꿈이 꺾이는 걸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주식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준대요.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둘째 민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째 지훈이의 실패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돈의 일부를 민수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대요. 친구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대박 날 거예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투자 금액도 늘어갔습니다. 밤낮으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민수를 보며 걱정이 됐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민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엄마, 모든 걸 잃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민수의 고백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아들의 빚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결국 모든 투자금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은행 대출금의 연체이자까지 쌓여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충동적인 투자의 실패로 아들의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다 엄마 탓이야.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한순간의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습니다. 은행의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걸려왔습니다. 민수는 자책하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민수의 빚까지 해결해야 했지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갚을게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제 것도 급해요. 두 아들이 동시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훈이의 사채 빚과 민수의 대출금을 감당하기엔 제 형편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일도 예전만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움을 청하는 아들들의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얼마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이자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고생 안 시키는데.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꺼내 두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병원비로 써야 할 돈마저 아들들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약값을 아끼고 병원 방문도 줄여가며 돈을 마련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꼭 갚을게요. 엄마 약값은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아들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횟수가 더 늘어만 갔습니다. 심근경색 후유증도 점점 심해졌지만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두 아들의 빚 독촉 전화에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점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약값도 아끼느라 심근경색 약을 며칠씩 걸러 먹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밤새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온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끊임없는 두 아들의 재정적 요구로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가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약값을 아끼느라 심근경색 약도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한 복통과 피로감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암이라뇨. 대장암이라고요? 초기라도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비도 없는 상황에서 암 진단을 받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검사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 카드 할부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의 빚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 병원비까지 더해졌습니다. 더 이상 일도 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끊임없는 재정적 요구는 여전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제 몸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여전히 제 병세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통증과 싸우며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수술하시려면 돈 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엄마 통장에 얼마 남아있다고 하던데. 병원비 마련하시려고 따로 모아둔 거 있다면서요. 저희도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입원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두 아들의 돈 타령은 계속되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들어야 했던 빚, 독촉 이야기가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지만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도 아들들의 재정적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수술도 못 하실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병실에서도 쉴 틈 없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마지막이에요. 입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찾아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주의를 주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병실 안에서조차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통증보다 두 아들의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병을 더 악화시킨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매일 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병실에서조차 안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병세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잖아. 엄마 수술비는 내가 책임질 거라고. 네가 무슨 돈으로? 사채 쓰다가 엄마 돈으로 다 날린 주제에? 너는 주식으로 다 날리고 은행빚까지 있으면서. 둘 다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야? 병실 안에서 두 아들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눈치가 보였지만 두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병상을 두고 서로 자기 처지만 내세우며 다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제지를 해도 두 아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가 먼저 엄마 돈 다 뺏어갔잖아. 투자한다고 엄마 등골 빼먹은 게 누군데? 두 분 당장 나가주시겠어요?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의 과거 실패를 들춰내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재산 문제로만 다투는 모습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병원 보안요원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면회는 안 됩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흐르는 동안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다정하게 지내던 형제는 이제 돈 앞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쫓겨나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형제에는 온데간데 없고 재산 다툼으로 변질된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정성껏 키워온 두 아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의 면회마저 금지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병실에 혼자 남겨질 때면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들의 다툼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돈만 보고 달려드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안중에도 없이 재산만 탐내다니. 이제는 제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이후 혼자서 키워온 두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병문안을 올 때마다 재산 이야기만 꺼내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빈 문제만 걱정하는 아들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한밤중에 찾아와 병실 문을 두드리는 아들들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술을 앞둔 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 타령만 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밤새 고민 끝에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들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 돈이 없다는 말에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보다 자식들의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겠다. 엄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분은 무슨? 엄마 미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 줘요? 당장 그 결정 취소하세요.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말하자 두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자식들의 낯선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남한테 기부한다고요? 엄마가 우리 엄마 맞아요?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침대 옆 손잡이를 붙잡은 두 아들의 손끝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병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장 그 결정 취소하세요. 이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다고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던 지훈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모두 돈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다정했던 두 형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엄마는 이제 남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병실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차가운 병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등을 돌린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했던 지난 날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돈만 보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의 창문을 열어 들어오는 바람이 왠지 모르게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모은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셨으면 해요. 유언장 작성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제는 제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해요. 이웃 주민을 불러 조용히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도자기를 만들며 모은 재산이었지만 더 이상 자식들에게 남겨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아이들의 인성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랐습니다.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영숙 씨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정에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하니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돈에 얽매여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유언장에 서명을 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편안해졌습니다.
제 재산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좋은 곳에 쓰일 거예요. 영숙 씨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후회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니네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 용서를 구한다고?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병실에서 보여준 모습들, 난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이제 와서 무슨 효도 타령이야. 두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재산에 대한 미련이 보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상처들이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재산 다툼만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있지만 이제는 제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병실에서 보여준 그들의 몰골은 강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쓸 거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는 주겠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있지만 너희가 한 행동들은 남보다 못했어. 차가운 바람이 병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재산에 대한 미련이 더 커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부모 자식 간이니까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지만 그게 다야. 너희가 보여준 행동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행히 암조기 발견으로 몸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도시의 복잡한 삶은 저에게 너무 버거워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중간중간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시골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조용한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가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게 참 좋네요.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던 손으로 이제는 흙을 만지며 작물을 가꾸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 저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자기 수업을 하며 재능기부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아침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돈과 재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마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혹사하고 당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가족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다 보면 정작 본인의 삶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당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내 돈이 그렇게 탐났니?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돈만 없었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위선자처럼 굴지 마라. 니들 둘 다 짐승보다 못하구나.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날 요양원에 쳐넣고 돈 찾겠다고 이러는 거잖아. 형님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너야말로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게 누구야?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끝이야. 어머니! 둘 다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는 무리시잖아요. 아직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머니,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나는 요양원에 안 갈 거야. 거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여기서 충분히 지낼 수 있다니까. 저는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당뇨와 함께한 시간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세월이 흐르면서 합병증이 찾아왔고, 이제는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에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잖아요. 저희도 각자 일이 있어서 매일 옆에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서 전문가들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니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두 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왔지만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일 한번 가보시기만 하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거기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틀 후, 저는 결국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새하얀 요양원 건물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동안 돈을 좀 덜 모으고 아들들과 시간을 더 보낼 걸 하는 후회가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죠.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의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식사는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두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저를 짐처럼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여보세요.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와야 돼. 형,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통장을 봤는데 통장을 보셨다고요? 왜요? 30억이야. 어머니 계좌에 30억이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큰아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병원비 처리를 위해 통장을 확인하던 중 발견했다는군요.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형,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야,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둬. 빨리 와. 어머니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일단 우리끼리 의논부터 해야지.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큰아들의 전화통화가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죠. 어머님,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식사는 방에서 할게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형, 진짜 맞아요? 여기 통장 있잖아. 직접 봐.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셨다니. 이제 어떡할 거야? 일단 어머니를 모셔야죠. 우리 집으로요.
저는 벽에 귀를 바짝 대고 두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돈의 힘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요? 야,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돈인데. 그래도 내가 큰아들이야. 형, 설마 형 혼자 다 가지려고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말다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후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일단 진정해요. 이건 우리가 차근차근 의논해야 할 문제예요. 의논? 뭘 의논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형, 그건 너무하잖아요. 복도의 언쟁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짐처럼 여기더니 이제는 제 돈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오늘 저녁에 다시 와서 어머니랑 얘기해요. 야, 돈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 형도 어머니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흐느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오히려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니, 제가 모시러 왔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거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희 집은 1층이라 거동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여보, 어머니 방도 예쁘게 꾸며놨죠? 네, 전부 새로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 내외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잠깐,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형,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네가 방해하는 거지. 내가 먼저 왔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형 소유물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찾아온 두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안 돼.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형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형이야말로 왜 이러세요? 어제까진 관심도 없더니. 침대에 앉아있던 제 어깨가 축 처져왔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두 아들은 계속해서 싸웠어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모실 거야. 형,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찾아오셨어요? 너는 얼마나 왔는데?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너 설마. 요양원 방은 점점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황을 살피다가 황급히 나갔어요. 아마도 원장님을 부르러 간 것 같았죠.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것 없어. 어머니는 여기 계시는 게 좋아. 형이 그럴 자격이 있어? 너야말로 자격이 있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언쟁을 이어갔어요. 제발 그만해라. 제 목소리는 깊은 한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돌이켜보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두 아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내가 장남이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장남이면 뭐요? 그래서 다 가지겠다는 거야? 야, 내가 언제 그랬어? 형 눈빛만 봐도 알잖아. 너야말로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식사도 거른 채 계속되는 그들의 다툼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더군요. 그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내가 관리하면 네 목도 당연히 줄 거 아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왜 형이 관리를 해요? 네가 얼마나 씀씀이가 해픈지 내가 잘 알잖아. 형은 주식하다 말아먹은 거 얘기 안 할까요? 너 지금 그걸 들먹이는 거야? 방 안에 가득 찬 긴장감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제 한숨 소리조차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요양원 방문 밖으로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싸움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결하자고요. 공평? 네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형은요? 요양원에 모시고 와놓고.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잖아.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독 요란하게 들리더군요.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직원분들도 계신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요양원 직원들이 복도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다른 입소자들의 가족들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자고. 그래. 여기서 끝까지 가보자고. 어머니, 인감도장이 어디 계세요? 형,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물건인데. 난 장남이야. 내가 당연히 가져가야지. 매서운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는 두 아들의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평화롭던 요양원 방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이야말로. 왜 서랍을 뒤져? 침대 옆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발견한 큰아들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죠. 일이네요. 그걸 왜 형이 가져가요? 너 같은 애한테 못 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너나 정신 차려. 그러다 어머님 도장 망가뜨리시겠어요. 요양원 방은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작은 아들이 큰아들의 손에서 도장을 빼앗으려 했고, 큰아들은 필사적으로 도장을 움켜쥐었어요. 간호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거 놔. 아주버님이 먼저 놓으세요. 형, 당장 그 손 놔요. 두 아들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도장을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원장님 불러오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제발 진정하세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여전히 도장을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 눈앞이 점점 흐려져 갔죠. 이게 다 형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지. 갑자기 와서 이러는 게 누구야? 30억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너야말로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요. 제발. 방안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이 제가 평생 모은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좀 일찍 물려받는 게 어떠세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어머님도 편하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작은 아들과 그의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형 몰래 아들은 조용히 방문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돈은 제가 잘 불려드릴 수 있어요. 믿으세요, 어머니. 제가 투자를 좀 배웠거든요. 형님은 주식하다 돈 다 날린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답답하시겠지만 저희 말이 맞아요. 증여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미리 준비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어머니 돈 아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변호사님도 이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방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죠. 어머니,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형님이 오기 전에요. 형님은 분명 자기 맘대로 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형님 성격.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침대맡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숨만 나올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서류는 다 준비해왔어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저희를 믿으세요. 어머니, 제발요. 방문 밖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저주가 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저희가 매일 찾아뵐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계실 거예요. 큰아들 가족이 아침 일찍부터 제 방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진을 치듯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평소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러니 마음이 더 아팠죠. 형님, 왜 이러세요? 우리 엄마 얼굴 보러 온 게 죄냐?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어머니,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큰아들이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들고 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려나 봅니다. 형님, 어머니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절차상 필요한 거야. 절차라고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방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를 질렀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누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든대? 형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이건 재산 관리를 위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드시게요? 입 조심해. 간호사장이 들어와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이미 서로를 향해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두 분 다 당분간 면회를 제한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잘못했나요? 이건 불법입니다. 가족 면회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원장님의 통보에 두 아들은 동시에 반발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 아프더군요. 매일 이런 소란이 계속되면 다른 입소자분들께 피해가 갑니다. 어머님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세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 아들은 원장님의 제지로 요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으시다니. 제가 봐도 너무하네요. 이제 두 분 다 면회 제한할게요. 어르신 마음이 진정되실 때까지는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돈 앞에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돈만 없었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자식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장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자식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느껴졌죠. 저희가 어르신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어르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우리 간호사들도 다 어르신 딸이에요. 매일 웃으면서 지내요. 제가 늘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원장님의 위로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어 갔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제 가슴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다른 분들께 폐를 끼쳤네요. 요양원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지난날의 아픔도 저 노을과 함께 저물어 가는 것만 같았어요. 원장님, 이제 퇴원하고 싶어요. 어르신,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혼자 지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요양원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제 재산이 두 아들의 다툼으로 사라질 것 같았죠. 퇴원 수속을 해드릴게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혈압은 많이 안정되셨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걱정이 되네요. 간호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나서야 할 때였어요. 더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을 거예요. 혹시 변호사님 추천해 주실 분 있나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믿을 만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재산 문제의 밝은 분으로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메모지에 한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였죠.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 보세요. 최고의 전문가세요.
어르신 상황을 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미리 연락드려 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사정을 들어주시겠어요? 이제는 제가 제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더는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습에서 믿음이 갔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았죠. 걱정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려 했어요. 각각 15억씩. 그게 제 계획이었죠. 평생 내 새끼들 잘 되라고 모은 돈인데.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결심이 선 후에 홀가분한 눈물이었죠. 자식분들이 반대하실 텐데요. 법적 대응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확실한 의사 결정이 맞으신가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될 텐데. 저도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었죠. 요양원에서 본 제 자식들은 돈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요. 이게 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변호사님은 꼼꼼히 메모를 하시며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기부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래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죠. 공증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회복지재단도 알아봐 드릴게요. 자식분들의 법적 대응도 대비해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사무실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결정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지만 이제는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죠.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지실까봐 자식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당분간 제가 연락을 받아드릴게요. 어르신은 편히 쉬세요.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싶었죠. 그게 비록 자식들과 영영 헤어지는 길이 될지라도 저는 오랜만에 제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휴식이 필요했었죠. 아이고, 김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요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얼굴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 집에서 좀 쉬셔야겠어요. 무슨 일 있으셨죠? 오랜만에 마주친 이웃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말도 마세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요양원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싸울 줄이야.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골목에 앉아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나 봐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자식 키우는 게 그래요. 끝이 없죠. 근데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있으니 지나가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자식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더는 돈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웃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자식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진심이 느껴졌어요. 옳은 결정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죠. 이제라도 홀가분해지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즐겁게 살아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문득 어릴 적 아들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추억조차 지워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 다음 저는 기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회복지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 결정을 해주셨네요. 이런 귀한 마음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 직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곳에 쓰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찼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자식들 욕심에 맡기느니 좋은 곳에 써주세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부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재단 로비의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선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으로 돈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르신 덕분에 장학금도 만들 수 있어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도 가능할 거고, 어르신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매년 수혜자 명단도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직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아껴둔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니.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 자랑스러워졌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좋은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돈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머니, 퇴원하셨다면서요? 왜 저희한테 말씀도 없이? 걱정했잖아요. 어디 계신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큰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그토록 날마다 찾아오더니 이제야 제가 퇴원한 걸 알았다는 게 우습더군요. 네가 걱정을 했다고? 웃기는구나. 내가 왜 너희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요양원에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야? 너 같으면 말하겠니? 전화기를 꽉 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자식이 그리워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요양원에서의 기억이 저를 막아섰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자식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돈 때문일까? 의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달라진다고? 뭐가?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난 너희들 얼굴 보기 싫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요양원에서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죠. 어머니, 제발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자식의 진심 어린 사과 같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많이 닫혀 있었어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더는 할 말 없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처럼 돈만 밝히진 않을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이만 끊으마. 아무리 미워도 피부치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제 선택이 맞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큰아들과 전화를 한 김에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더는 너희들 볼 일 없을 거야. 이게 마지막 통화다.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배신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 돈은 우리 몫이었어요. 이럴 거면 왜 우릴 낳으신 거예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워온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목소리였어요.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돈이 그렇게도 중요하니? 창밖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가 우리 모자의 갈등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빗소리보다 더 슬픈 건 아들의 편한 마음이었죠. 엄마 지금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재산 관리했어야 했는데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우리도 엄마 모른 척 할 겁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눈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돈이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네요. 그래, 모른 척해라. 이제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돈 없는 엄마는 관심도 없잖아. 내가 널 이렇게 키웠던가. 잘 살아라. 전화를 끊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일이라더니 이제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이제 두 아들과 연락을 끊으려고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김 선생님. 돈 때문에 둘이 싸우고 요양원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식이란 게 이렇게 변할 수도 있나요? 입구에 담벼락에 앉아 계시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이웃으로 지내며 제 자식들을 봐오신 분이라 그런지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볼 때는 잘하신 결정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면서요. 참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골목길에서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고민했던 결정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요? 밤마다 자다가 깨서 생각해요.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고. 할아버지는 잠시 담배를 피우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이 묻어나는 조언이었어요. 마치 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죠. 자식은 부모 속도 모르고 자란다더니 돈 앞에서 저렇게 변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왠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들도 저렇게 순수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도 변했네요.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겠죠? 그럴 때마다 요양원에서의 일을 떠올리세요. 자식 잘못 키운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에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재산을 다 기부하시다니.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죠. 제가 돈을 잘 관리해 드릴게요. 야, 너는 빠져. 내가 먼저야. 왜요? 형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네가 먼저 돈 얘기 꺼냈잖아.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틈으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밀치며 다투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숨만 나왔죠. 둘 다 돌아가. 이제 너희랑 할 말 없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더니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제발 좀 떠나줘. 현관 앞에서 벌어지는 소동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식들의 추한 모습을 이웃들에게까지 보여주게 되다니. 어머니가 미쳤어. 완전히 미치신 거야. 저희 유산 받을 권리 있잖아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고소하겠습니다. 우리도 포기 못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돈이란 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나 봅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보다. 이러다 동네 망신시키겠어. 내가 왜 너희 같은 자식을 뒀나? 이제는 정말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창문 너머로 황급히 달아나는 두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았어요. 돈 때문에 이성을 잃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루하루가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처음 한 달은 이런 문자들이 매일같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께 형님과 저는 이제 다시는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얼굴 뵙고 싶습니다. 밥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약은 잘 챙겨 드시나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우편함에는 매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편지 봉투를 볼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단 한 장도 열어보지 않은 채 모두 태워버렸죠.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생신날에는 찾아뵈어도 될까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문자의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다 이제는 아예 소식이 끊겼어요. 아마도 그들도 포기한 모양이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연락이 없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끔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흐릿한 기억이 되어가네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과 돈 때문에 영영 남이 되어버리다니 가끔은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비춥니다. 이제는 제 삶에 충실하려고 해요. 사회복지재단에서 보내주는 수혜자들의 감사 편지를 읽으며 새로운 보람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오늘은 꽃꽂이 수업 첫날이에요. 이렇게 예쁜 꽃들을 만지니 마음이 설레네요. 저도 이제 취미생활 하나 생겼네요. 꽃 향기가 참 좋아요. 이제야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수업에 모인 동년배 어르신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미뤄두었던 제 삶을 이제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김 선생님, 다음 주 요가 수업도 같이 가요. 아침 산책도 함께해요. 커피 한잔 할까요? 우리끼리 여행도 다녀와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아요. 오히려 바빠진 일상에 피곤해서 잠이 일찍 드네요. 선생님, 장학금 받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대요. 복지관 아이들도 선생님 덕분에 웃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재단에서 보내주는 소식들이 제 삶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 걸 보니 가슴이 뿌듯해요. 오늘은 독서 모임 날이네요. 이번 책은 제가 골랐어요.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요.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책 모임을 하며 지적 호기심도 채워갑니다.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바빠서 미뤄두었던 제 배움에 대한 갈증을 이제야 해소하는 중이에요. 공원에서 그림 그리기 정말 좋아요. 봄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저도 이제 그림 실력이 늘었죠? 다음에는 바다로 스케치 여행 가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그림도 그립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꽃향기.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이제야 누릴 수 있네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돈에서 자유로워지니 삶이 가벼워졌어요. 자식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제 삶에 충실하려고 해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어요. 자식들을 위한 삶이 아닌 저를 위한 삶. 늦게나마 이런 날이 왔다는 게 감사하네요. 구독자 여러분, 자식들을 용서하는 것. 용서는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돈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여전히 행복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밤마다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할 수는 없더라고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죠. 이제는 제가 먼저예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재산이 있다고 광고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말하지 마세요. 때로는 비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세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투자하세요. 인생의 황혼기가 오히려 가장 찬란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